자, 이번 시간에 계속할 내용은 5번 문제입니다. 금속은 AC의 산화환원 반응 실험이다. 산화라고 하는 것은요, 전자를 잃는 것이고, 보통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요 전자를 잃는다. 요것을 산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환원, 그러면 요 전자를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리가 산화해서 구리 이가 이렇게 되면은 요것이 산화, 전자를 잃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를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구리 이가 이온이 전자를 얻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것은 환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 실험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A2가 3N몰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것이 수용액이 있다. 그 얘기고요. 나에서는 요 수용액에 충분한 양의 B를 넣어 완결시켰더니 BM가가 2N몰 이렇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A2가 요거하고 B를 충분히 넣었다. 그러니까 뭐 금속 고체를 충분히 넣은 모양이죠. 그랬더니 B가 요게 충분하니까 이거는 뭐 다 반응했겠죠. B가 2N몰 이만큼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A가 석출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게 M 플러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A2가 요놈이 3N몰이 있었대요. 그것이 반응해서 이렇게 되니까 요거 3대 2 이런 비율 아닙니까? 3n 대 2n이니까요. 3대 2 그러면 요것도 2 이렇게 될 것이고 요것이 3 이렇게 될 겁니다. 3대 2로 B가 완전히 다 반응했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나의 수용액에 충분한 양의 C를 넣어서 C2가가 XN몰 생성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요것이 여기서 첫 번째 계산할 것은 전하량입니다. 전하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계산할 때는요. 이 앞에 계수가 3이 있잖아요. 여기 전하량이 2 플러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곱한 거 3위는 6 플러스 6이죠. 3 곱하기 플러스 2를 곱한 거 요거하고 요 앞에 계수가 2가 있잖아요. 요거하고 n 플러스 곱한 거 요것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2 곱하기 플러스 m 요것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러면 뭐 m은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에서 xn몰이 생성되었다. 지금 C를 충분히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C가 충분히 들어갔으니까 B는 다 반응했을 겁니다. B가 M이 3이니까 3 플러스 요것이 C하고 충분히 반응해서 C가 이온이 되고 플러스 2가 이온이 되네요. 그 다음에 B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석출됐을 겁니다. 자, 요것이 다 반응했다. 그리고 요것이 XN몰 요만큼이 반응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3가가 여기 3가가 2가로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걸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3가 요거하고 Mg가 마그네슘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전자를 이렇게 넘겨주면은 그러면 마그네슘이 2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알루미늄이 석출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전자 넘겨주는 게 마그네슘이 2가가 되려면은 전자 두 개를 내줘야 되는데 이게 플러스 3가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3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3위는 6 그래서 여기가 2 이렇게 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은 그대로 2가 될 것이고요. 여기가 3 이렇게 해서 두들겨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고받는 전자가
어떤 것은 3개 곱하기 2 그래서 6개를 주고 6개를 받는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요것은 2, 요것은 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정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m은 1이다. 요건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 x는 3이다. 아, 요건 맞았네요. 그 다음에 산화제다. 요 얘기는 틀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2번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자, 제자, 산화성, 요 말이 들어가면요. 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원제, 환원력, 환원성 이런 말이 들어가면 항상 상대 물질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잘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상대 물질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산화제란 얘기는 자기가 상대방을 산화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산화제 그러면 자기가 상대방을 산화시키려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전자를 뺏어와야 되니까 자기는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력자, 성자 여기에 들어가면 항상 상대 물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바닥 상태 원자 W에서 Z에 대한 자료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W, X, Y, Z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거의 원자 번호가 각각 8에서 14 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요거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자 배치를 한번 나타내 보기로 합니다. 원자 번호가 8번이면 요거는 산소거든요. 요거의 전자 배치를 보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 이렇게 될 겁니다. 1s에 2개는 이렇게 차 있을 거고요. 2s에 2개도 이렇게 차 있을 텐데 2p에 4개 그러면 p 오비탈이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전자가 채워져 있는 쌍을 이루고 있는 이런 오비탈이 3개가 될 겁니다. 9번, 10번, 11번, 12번, 13번하고 14번 이렇게 될 텐데요. 원자 번호가 9번이면은 요건 플로린이거든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5개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2s까지는 아니까 2p에 5개를 한번 전자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될 겁니다.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는 게 이렇게 있고 홀 전자가 이렇게 있네요. 원자 번호가 10번이면 네온인데요. 요거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요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일일이 이렇게 쓰면은 요거 전자 배치할 때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좀 간단하게 쓸 수 있죠. 요거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3s에 1개. 요거는 나트륨이죠.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에다가 3s에 2개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짝지어 있으니까 이건 마그네슘인데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원자 번호가 13번이면 네온 배치에다가 3s에 2개, 3p에 1개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건 알루미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14번이면 네온 배치에다가 3s에 2개, 3p에 2개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거는 규소 이렇게 되겠네요. 어쨌든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 홀전자가 모두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전기 음성도 요 얘기를 하는데 W가 가장 크고 X가 가장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X가 전기 음성도가 작다 그 얘기는 금속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자가 2개, 즉 쌍을 이루고 있는 오비탈의 수는 요게 2대 2대 1이다. 요것을 잘 챙겨두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는 게 오비탈이 요것은 3개죠. 그 다음에 요게 4개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 생각 안 하기로 했으니까 요건 5개 요거 생각 안 하기로 했으니까 요거는 6개 5개에다가 하나 더 추가됐으니까 3s 오비탈이 추가됐잖아요. 이것도 6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2대 2대 1 이렇게 되고 요것이 Z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X와 Y 요거 중에
x와 y 2대 2대 1 이렇게 돼 있는데 x가 가장 작고 w가 가장 크다. 전기음성도 그 얘기했으니까 요것이 x고 요것이 y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요 녀석은 w겠네요. 자 그래서 Z는 이주기 원소, 산소가 이주기 원소 요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 이온의 반지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X 요것은 3가 X가 3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왜냐면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다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W 요것은 전자가 여기 하나 더 들어와서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W가 X보다 더 큰 반지름을 가지고 있겠으니까 이것은 큰 얘기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요거를 얘기하는데 유효 핵전화라는 얘기는 그러면 여기에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똑같이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플러스 3가 이렇게 되겠고요. 요건 플러스 4가 이렇게 될 텐데 당연히 원자과 전자 요것이 느끼는 유효 핵전화는 y가 더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맞는 설명이고 그렇다면 뭐 기억 디귿 요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7번 문제를 봅니다. 7번 문제에서는 밀폐된 진공 용기에서 물을 넣어가지고 H2O의 수증기하고 물의 양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그 얘기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수증기가 물로 응축되는 그 속도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에서 H2O의 양, 여기 온도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T2가 T1보다 높은 온도니까 많다. 그 얘기는 맞는 얘기죠. 나에서 T3일 때 여기 T3하고 T2 요거를 이제 비교할 건데요. T3일 때 수증기가 물로 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요건 틀렸죠. 왜냐하면 동적 평형 상태 그 얘기는 서로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틀렸죠. 자, 그래서 기억만 맞는 얘기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봅니다. 8번 문제에서는 수소와 이주기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면은 비공유 전자도 두 쌍. 이렇게 되고요. 여기 세 쌍이면 비공유 전자가 한 쌍. 여기 네 쌍이면 비공유 전자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의 분자 모양은 직선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유 전자쌍 요거하고 비공유 전자쌍 요거를 비교해 보면 비공유 전자쌍이 힘이 더 셉니다. 왜냐면 바짝 붙어 있으니까요. 중심원자에 바짝 붙어 있으니까 힘이 더 셉니다. 자 그렇다면 결합각을 얘기할 때는 공유 전자쌍 사이의 각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이 조금 찌그러들겠죠. 자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요거는 H2O 요것을 생각하면 되고요. 나는 NH3 요것을 생각하면 되고 다는 CH4 요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H2O 같은 경우는 산소가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고 여기 공유 전자쌍이 형성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나 있으니까 이것이 좀 더 세게 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직선형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합각은 다와 나를 비교했을 때 다는 C가 있으면 C가 모두 원자과 전자 4개가 다 수소하고 결합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공유전자 4쌍이 서로 반발해서 이것은 결합각이 109.5도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나의 경우에는 이거는 다의 경우죠. 나의 경우에를 보면은 요 질소가 15적이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고 공유전자가 3쌍 이렇게 돼 있고요. 비공유전자가 여기 한 쌍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녀석이 좀 세게 밀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결합각이 살짝 줄어드는데 뭐 107도 정도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가 나보다 크다. 요거는 맞는 얘기고요. 극성 분자는 세 가지다.
가와 나 두 가지죠. 그러니까 요거 틀렸고 그러면 니은 요것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